30년 노화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 75세 교수가 한국만의 장수 음식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꿈꿀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화 연구의 대가 박상철 교수는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 장수 음식 4가지를 밝혀내고 노인의학협회 회장상과 올해 과학자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 교수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축복받은 장수와 불행한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국제노화학회장 박상철 교수는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식습관을 분석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먹는 공통된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 중에서도 특히 장수에 효과적인 식재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수 음식 4가지와 축복받은 장수인으로 사는 법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장수 비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다들 좋아하시나요? 들깨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많은데요. 들깨 수제비도 있고 추어탕이나 감자탕을 맛있게 끓일 때 넣기도 합니다. 들깨는 각종 반찬 무침에도 많이 곁들이죠. 아시다시피 들깨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깨는 비타민 B1, B2, 칼슘, 인, 니아신 등의 영양소 및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의 노화와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들깨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맥 경화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또한 들깨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기분이 드는 분들은 두뇌 활동 증진에도 좋으니 요리를 하실 때 들깨를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은 들깨의 열매를 뽑아 만든 기름인데요. 들깨의 효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대표적인 양념 재료로도 사용되며 참기름보다 맛이 진하고 기름기도 적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요리에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음식에 들기름을 추가하면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냄새가 강하므로 사용할 때는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다양한 요리에 쓰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담양이나 곡성 같은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손꼽히는 지역에서는 들깻잎도 자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들깻잎에는 폴리페놀 성분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들깻잎은 우리나라에서 장아찌나 쌈으로 많이 드십니다. 눈에 좋은 루테인도 들어있으니 깻잎도 즐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깻잎을 즐기지 않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깻잎을 잘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가 가득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시마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김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 중 하나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김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외국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특색 역시 김 양식에 적합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기념품으로도 김을 많이 사간다고 하죠. 김은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또한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은 비타민 B12의 대체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B12는 인체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신경계 작용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노인일 경우 인지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고 각종 신경정신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동백꽃 색소질인 피코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드시는 약으로 인해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되어 영양 부족을 겪기 쉬운데요. 신경병증이 발생하면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럴 때 꼭 섭취해 주셔야 하는 음식이 바로 김입니다. 그리고 김은 고단백질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김에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함유량이 100g당 25%인데에 비해서 김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35%나 됩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김 5장이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을 섭취하실 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에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잘 흡수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간장을 넣어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물입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은 많지만 돌연변이 억제 성분은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채소가 과일보다 더 몸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채소를 익히지 않고 먹어야 영양 성분도 덜 파괴돼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물을 데쳐 먹으면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어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더라도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물 무침을 만들어 먹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또한 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있는데요. 이 질산염이 체내에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염을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채소를 데쳐서 먹는 것이 질산염을 50% 이상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발효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김치가 생각나는데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네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이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안 좋은 세포들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은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같은 면역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중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의 핵심 비결은 바로 발효식품 섭취입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도 발효식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일본의 나또의 경우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콩으로부터 생성되는 고초균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초균은 대사활성 증가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 종류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된장에서 발견되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고초균은 소화기 내에 유해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한 세균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 건강 유지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과 같은 미네랄과 함께 대사를 촉진시켜 비만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수하는 식생활입니다. 노화는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장수를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숫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노인 중에는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70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나요?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장수 문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년기에는 생활 속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3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100세를 준비하는 행동 강령 8조목을 소개합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2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육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칠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팔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100세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장하는 운동 시간은 몸이 어느 정도 풀린 오후입니다. 하지만 언제 하는지 보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편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면 됩니다. 운동은 며칠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고령 사회를 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는 맞이하게 될 노년기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삶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나이 듦은 두려워할 현상이 아니라 생존의 과정일 뿐이라는 박상철 교수의 말은 100세, 어쩌면 그 이상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4가지와 행복하게 장수하는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